년 전에 그때서야 오빠가 얘기했는데 야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참 나도 어리석고 너도 어리석었다. 오빠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히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저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오빠랑 나랑 야 우리 그때 그랬다. 오빠도 야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근데 나도 몰랐다. 두 번째는 영어 선생님의 발음에 치였잖아요.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꽤 잘하는 영어 선생님인데 그런 영어 발음을 안 했거든요. 막 제너럴리시모 김일성 이자 오빠도 he always be with us 막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 여기 영어 선생님은 hi 막 진짜 외국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럴리시모까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거 알죠? 더 그레이트다 제너럴리시모 김일성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러지 않고 막 this is apple 막 이러면서 진짜 외국인 같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내가 중앙당에 있어도 그런 가위를 못 받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르쳐주고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니까. 네. 그리고 우린 가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된다면서 수학 선생님이 또 와서 수능 준비를 해주고 우리 수준 레벨 테스트 다 해주고. 그러면 주옥 씨는 공부를 잘하는 인고를 졸업하고 왔잖아요. 수준이 어땠어요? 따라갈 만했죠? 그때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야 북한 애들도 이 정도 잘하는구나. 내가 너무 낮은 수준을 생각하고 왔는데 야 니네 너무 좀 괜찮게 잘한다. 근데 그때 우리 반에 제가 있었고 그 올림피아드 가서 1등을 한 애가 있었어요. 얘가 나중에 서울대 갔어요. 물리학으로 갔다가 다시 재수를 해서 의대로 다시 갔어요. 이 친구 얘는 아직 공개가 안 되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고 저보다 걔는 너무 잘하고 걔는 이미 국제적 연수에서 잘하고 있었고 나머지 평양에서 온 애가 한 명 있었고 또 일산에서 온 애 한 명 해서 되게 그때 약간 하나원 그때 당시 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그동안 하나들학교에서 가르치던 수준과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아예 따로 이렇게 교과를 준비해서 막 가져오시고 그래서 와 니네 이 정도였어? 하고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사회에 나와서 학교 갈 때도 다 와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무슨 우리 부모가 없으니까 무용고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간다 하면 부모님들이 원래 와서 꽃도 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다 와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꽃도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은 내가 엄마 대신이야 하면서 아이고야. 네,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 보니까 그때 그 5명의 애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셨더라고요. 나중에까지 다 와가지고. 쉽지 않다. 네. 무연고라게 그런 게 하는 있었습니다. 게 부모가 없이 이렇게 네. 오니까 그 애들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네. 시절에 소중한 맞아요. 어떤 기억에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맞아요. 진입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네.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마음의 맞아요. 서글픔을 동반하죠. 근데 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도 선생님이 챙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 계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우리끼리 해서 선생님한테 또 문안 인사드리고 그거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한국 학교 느낌을 본 거니까. 북한 학교와 남한 학교를 지금 단 6개월 만에 다 경험을 해본단 네. 말이에요. 남한 학교와 북한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학생의 인권이 있죠. 학생의 인권이 있어요. 거긴 학생 인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인권이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긴 인권이 있더라고. 절대 때리지 않는다. 그럼요. 북한은 고등학교도 그렇게 때려요? 많이 맞았어요. 더 때렸어요. 아침마다 들어가면 맞았어요. 네. 여자들도 때리나요? 맞죠. 선생님 한 번 싸대기 때린 적도 있어요. 학생들을요? 그럼요. 난 어디서 왔지? 내가 너무 그래요?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일상이다 보니까 일상은 잊혀지잖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으니까 특별해야 기억이 남는데 매일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전날 과제를 못 해가서 선생님이 쪽팔리다고. 네가 못 가져오니까 학급 통솔을 못해서 결국 선생님은 교원회의 때 가서 또 까지니까 그래서 나를 감히 창피를 좋아해가지고 당장 가서 가져와 또 보내도 또 못 가져와. 그럼 또 한 대 맞고 또 가서. 열성자였어요? 열성자였어요. 아,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얻어맞을만. 얻어맞았어요. 연대적 책임으로 다 나와! 또 맞고. 반장이랑 초비서로 더 맞고 막. 초비서였어요? 네. 생활총화 지도하는 초비서였구나. 그럼요. 어쩐지 말을 잘한다 했다. 자, 그래서
그 교육을 쭉 받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활동도 원적 많아요. 밖에 나간다거나 맞아요. 참관 나간다거나. 맞아요. 참관 주고 또 일반 학교 학생들이랑 또 하루 같은 일과를 쭉 지내서 그 학교에서 가서 생활도 해보고 또 일반 가정에 가서 가정 생활도 해보고 참관을 많이 다녔어요. 밖에 버스 타고 나가서 쭉 또 63빌딩 가서 뷔페도 먹고 아쿠아리움도 먹고 뷔페 네. 먹었어요? 뷔페 먹었어요. 저 기억나는데 12접시 먹었어요. 진짜로.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온 12접시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해서 12접시. 세 번이니까 12접시더라고요. 야, 네. 그러면 그게 뷔페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경험을 그때 다 처음 처음 한 한 거죠. 거잖아요. 네. 저도 그때 처음 했거든요. 네. 저도 중국에서 그런 식당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겠네요. 완전 경이롭죠. 또 그것도 있지만 그때 또 경이로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어. 일반인들이랑 다른 사람은 보면 나를 일반인으로 알 거, 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 거잖아요. 네. 한국 사람으로 알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뭐 세계 거의 10위의 경제권과 엄청 많은 쌀을 보유한 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모두가 봐준다니까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인 척. 집 닦고 먹고 막 이 사람들은 나를 한국 일반인으로 생각하겠지? 야, 내가 지금 그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네. 12접시를 먹은 우리 전주옥 씨. 첫 뷔페 경험이 강렬했답니다. 네. 집을 나올 때 본인은 그런 미성년자니까 집을 봤죠. 못 봤잖아요. 오빠가 봤죠. 오빠가 집을 어디로 받았습니까? 그때 또 전화를 했죠. 외삼촌네랑 어디를 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외삼촌네는 서울 사셨어요? 서울 사셨어요. 당시 서울 동작구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근처로 와라. 그래서 서울 동작구로 오라는 걸 내가 전화를 들었는데 동작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동박구로 들은 거예요. 나는 선생님한테 서울 동박구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동대문구? 무슨 그래서 동작구? 무슨 구? 했는데 아니요, 동박구요. 무조건 동박구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며칠을 싸우다가 또 한 일주일만 다시 전화를 해서 동박구가 없다는데요. 또 동박구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큰엄마의 이제 한국화되는 억양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동작구. 네. 큰엄마는 분명 동작구라고 했을 건데 나는 그 억양을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동박구라고. 동박구라고 들은 거야. 선생님 바꾸라고 그냥. 그래. 선생님 바꿨죠. 그렇게 해서 소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동작구. 로 받았어요. 삼촌이 있는 그럼 가까이 받았나요? 그럼요. 같은 단지였어요? 같은 단지는 아닌데 버스로 5정거장이었어요. 그래도 가깝네요. 가깝죠. 네, 10분 거리였어요. 버스 타고. 좋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네. 하나원을 졸업할 때 하고. 남자들이 여자 하나원으로 오잖아요. 오죠. 그때 오빠를 3개월 만에 드디어 봤잖아요. 네. 오빠의 모습은 어땠어요? 좀 살드시고 야, 여유로워졌던가요? 북한 유사 티가 났어요, 제가. 그 하나원 있을 때 외부 또 마트 체험을 가잖아요. 마트 체험을 갈 때 10만 원을 준다고요. 한 26,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사고요. 빨강 색깔. 또 남은 걸로 뭐 살까 하다가 분홍 색깔 넥타이 하나 샀어요. 오빠한테 보낸다고. 분홍색이요? 그동안 가지고 내 걸 사지. 무슨 오빠 걸 산다고. 뭐 오빠 이제 정장을 입고 왔네. 넥타이를 메고 오라고. 넥타이를 뭐 꽤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어떻게 부부들은 면회를 가요. 근데 나도 면회를 신청했는데 남매는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부부들을 인편에 보내가지고 오빠 딱 올 때마다 오빠 혼자 핑크색 넥타이를 쫙 기다리고 정장에 핑크색 넥타이. 야, 근데 북한에서 우리 오빠 장가 갈 때도 아버지 엄마 저런 고급 쯤에는 못 해줄 건데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거를 다 하나원에서 준 거죠. 다 그렇죠. 정장을 입고 셔츠에 오빠 혼자 샥 넥타이를 딱 메고 오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막 이제 우리 정말 세상을 나가는 거야. 진짜로.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시간이 안 가거든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뭐가 그렇게 저급했는지. 아유, 저도 저급했어요. 지금 오늘 당장 나가고 싶어요. 저급 훈련이 뭐가 필요하냐고 나가서 알아서. 그럼요. 팽개치면 우리 매일매일이. 스스로 잘 살 건데 하면서 그럼요. 다들 그래서 그러죠. 드디어 그날이 와서 네. 그런 멋진 오빠를 약간 서방님 맞이.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엄마 갈 때 네가 무조건 오빠를 모셔야 되고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자가 좀 희생을 해서도 남자를 내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일편단심 기다린 마냥 기다리긴 했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딱 나갔죠. 손잡고 집으로 같은 집으로 갔는데 갔죠.
사실 오빠도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20살이나 21살 미성년에서 갓 벗어져 나간 아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둘이 부모님이 없이 형제끼리 의지해서 우리가 맡은 집이고 우리 집이다라고 맞아요. 집 찾아갔을 때 그 느낌은 어땠어요? 아, 띠로리. 띠로리. 야, 문을 탁 열었는데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대요. 그리고 나는 집이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집일 줄 알았어요. 야,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하나센터 선생님이 만나서 안내를 해주는데 사람이 서너 명 들어가니까 집에 꽉 차. 무슨 생각이, 아, 여기서 누워서 할 수 있을까? 방이 하나 더 있대요. 가서 봤는데 더 작아요. 야, 이게 애매하네. 그래도 어딥니까? 서울 중심에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고 딱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가자마자 뭐 탁 펴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기 쓰레기통 거기 쓰레기장 가가지고 대걸레 하나 버린 게 있더라고요. 네. 대걸레 딱 가져와가지고 청소. 야, 그래도 내 집인데 서울 중심이라잖아 여기가. 한강 옆이잖아. 막 물을 착착 부으면서 다 닦았죠. 그래서 한 2-3시간을 한원 선생님이랑 또 외삼촌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막 청소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네. 야, 맛있더라고요.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끓여 먹는. 어느이가 라면 라면. 끓여 먹고 네. 내 집이라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갖추면서 그럼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부모의 빈자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17살이 왔는데 아직 그렇죠. 애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오빠보다는 본인이 가정살림을 해야 되는 해야 거고 되고. 무조건 해야 그런 게 되는 있었어요. 거니까. 그런 게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부터 시작해서 쌀 가지고 오고 뭐 살림하는 것은 이건 거의 뭐 내가 그럼요. 할 일인 거지. 전담 담당이죠. 여자 여자의. 전담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데 한 1-2년 전에 그때서야 오빠가 얘기했는데 야, 우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참 나도 어리석고 너도 어리석었다. 거기서 무슨 남녀의 구분을 짓냐. 오빠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히 여자 할 일이니까 화장실 나오면서 팬티 벗어서 그냥 문 앞에 놓고 양말 벗어서 그다음 문 앞에 놓고 내가 그냥 내 오라버니하고 주워서 세탁기 돌리고 다 싸서 넣어주고 밥을 먹고 탁 나앉으면 내가 또 들고 나가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저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결혼 생활했을 때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평이 없었어요. 이건 여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거니까. 거죠. 설거지 쓰레기 버리러 간다는데 남자가 뭘 해? 내가 해. 어디서 하다가 네. 몇 년 되다가 지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옆을 보니까 비교가 되면서 왜 안 하냐고 싸움이 번지는 거예요. 네. 야, 그렇더라고요. 당연한 거 받아들일 때는 불평이 없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오빠랑 나랑 야, 우리 그때 그랬다. 오빠도 야,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근데 나도 몰랐다. 근데 나름 또 오빠는 또 남자로서 이제 내가 가장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 부담감은 또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동생 빚도 내가 무조건 갚아야 되고 그 부담감은 또 있었더라고요. 내가 또 헤아릴 수 없었던. 네. 그럼 있었겠죠. 야. 각자 남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있었으니까. 네. 그럼 그 집에서 수돗물 돌리면 더운물도 나오고 그럼요. 찬물도 샤워도 나오고 하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가마에다 벌렁벌렁 물 그럼요. 끓여가지고 샤워해야 되잖아요. 가스불 쓰잖아요. 그걸 아궁이에 뗐다고요. 그쵸. 가스불 쓰고 나도 난방을 아궁이에 돌리잖아요. 뗐다고. 바닥에 전기 난방. 여자들이 우리 엄마가 네. 밥할 때마다 엉덩이 펼쳐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럼요. 불 떼달라고 뭐 앙앙댔어요. 이러고 했어요. 그럼요. 근데 아유. 가스 딱 한 번에 해서 밥을 네. 하는데 이게 너무 편하고 맞아요. 쉬우니까 또 특히 아무리 미성년자여서 또 오빠가 와서도 쌀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없죠. 그럼요. 쌀만 야. 있으면 김치만 있으면 우리가 맞아요.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자마자 문 앞에 그 박스가 하나원에서 그 구호 박스가 딱 와 있는데 그 안에 일단 쌀이 한 2-3포 돼 있었고 라면도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릇까지 해서 양념 일단 있고. 양념도 있고 뭐 고추장 된장 다 있었고 김치에서 박스가 이렇게 쫙쫙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일단은 먹고 숟가락 젓가락 국자 별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시집 갈 때도 이렇게 못 해가는데 멋진 그릇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밥사발 써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것도 좀 바뀌어진 겁니다. 저희가 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네.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숟가락부터 사러 가고 그릇부터 사러 가고 냄비 사러 숟가락, 가고 젓가락 다 있고 식칼 도마 다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감동이었어요. 야, 먹고 살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구나. 네. 그러면 사회 나와서 처음에 집도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받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주민등록증, 임시신분증을 준단 말이죠. 그쵸.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등록하러 우리가 가죠. 주민등록증을 내기 전까지는 맞아요. 사실 감회가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임시신분증이라면 이런 종이장 한 장 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받았죠. 수속도 하고 기초생활수급도 네. 신청하고 할 때 조금 느낌이 오죠. 그럼요. 저는 또 근데 미성년자라 발언은 못하고 아. 네. 맞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했는데 그러네. 그런 감흥은 좀 없었어요. 아, 그러네. 이미 나는 네 뭐 다 한국 사람이 된 이후에 받은 거니까.